간만에 회사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요. 2시 6분에 VI에 걸리고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HLB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대폭 증가한 뒤 회사가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양턱깎기 하면 좋은데요. 그러기에는 저도 주주님들도 모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오늘만큼은 대응할 겸 좋은 뉴스 기사를 내보내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뉴스도 완전 간회입니다. 너무 식상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식상한 게 아닙니다. 리보세라닙에서 너무나 많은 완전 간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익숙해진 것이죠. 항암제가 최대치로 효능을 보일 때 나오는 게 완전 간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대단한 것이죠. 완전 간회는 완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되려면 일단 암이 없어져야 하잖아요. 지난해에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에서 완전 간회가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리보세라닙의 효능일 수도 있지만 캄렐리주마의 효능일 수도 있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리보세라닙에서 완전 간회가 나왔습니다. 리보세라닙은 혼자 쓸 때도 병용으로 쓸 때도 완전 간회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완전 간회는 캄렐리주마보다 리보세라닙의 역할이 큰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 간회는 한 명의 환자에게서 관찰되었고요. 임상 2상이다 보니 임상 3상보다 숫자는 적은 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니까 2차 치료제로 아파티닙을 사용한 것이죠. 당낭암에 걸린 환자들은 1차 치료제로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젬시타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2차 치료제로 아파티닙을 복용한 32명의 환자 중 1명은 완전 간회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1차 치료제로 사용한 젬시타빈은 항대사약물입니다. 영어로는 엔티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데요. 항대사약물, 항대사 물질이라고 합니다. 항대사 물질은 말 그대로 물질 대사를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방해하면 세포가 제대로 클 수가 없겠죠. 그 방해받는 세포가 암세포라면 우리는 그 물질을 항암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대사 약물 중 하나가 바로 젬시타빈인 것입니다. 아파티닙을 치료하기 전 1차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당낭암에서 말이죠. 같은 항대사 약물이라 하더라도 잘 먹히는 적응증들이 각자 있겠죠. 젬시타빈은 췌장암의 대표약으로 불립니다. 아직도 생존율이 낮은 바로 그 적응증이죠. 왜 생존율이 낮으냐? 초기에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플 때 병원에 가는데요.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으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아프질 않으니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어도 검사를 안 하니까 조기에 진단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병이 진행이 되어 돌이킬 수 없을 때 발견하고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치료가 생존율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존율을 개선시킬 치료제들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의 표준 항암화학요법으로 자리 잡은 것이 젬시타빈입니다. 마치 간암 치료제의 소라페닙과 같은 위상입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죠. 젬시타빈도 소라페닙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젬시타빈을 뛰어넘는 신약이 없었죠. 다른 신약 후보 물질들이 젬시타빈보다 생존기간을 개선하기가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언제나 왕자에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락산이라는 파클리탁셀이 등장했습니다. 췌장암 1차 치료제로 개발되었는데요. 생존기간의 연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간암 치료제도 소라페닙 말고 다른 신약들도 많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췌장암은 2012년까지 통계를 보니 5년 생존율이 8.8%에 그쳤습니다. 10명 중 1명만이 5년 뒤에도 생존하고 9명은 돌아가십니다. 2020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후 5년 생존율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췌장암이 24%입니다. 2012년도에 8.8%에 비해 24%로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류는 암을 조금씩 정복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12년까지의
전체 데이터가 8.8%이고 2020년 24%는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서울대 병원만의 데이터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5년 생존율 24%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췌장암의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은 젬시타빈을 담낭암의 1차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패 환자들이 있겠죠? 그 환자들이 아파티닙을 복용한 것입니다. 얼마나 복용했느냐? 500mg씩 복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OS는 250일 나왔습니다. 250일이니까 약 8개월 정도인데요. 이게 오래 산 거냐 아니냐? 일반적인 생존기간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담낭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을 보니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아까 2차 치료제로 아파티닙을 복용한 환자들의 OS가 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인 6개월보다 대략 2개월 정도 더 오래 산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물론 이것도 단순 비교는 힘듭니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담낭암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치료가 쉽지 않은 적응증에서 완전 간해가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암에 비하여 예후가 상당히 불량한 적응증이기 때문입니다. 5년 생존율이 역시 극악이죠.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GBM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은 지금 5년 생존율이 5% 미만인 적응증에서 완전 간해가 관찰된 것입니다. 생존율이 70%도 아니고 5% 미만에서 완전 간해가 나온 것이니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담낭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담낭입니다. 참고로 담낭이 쓸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고 하잖아요. 간과 쓸개는 굉장히 가깝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 보면 여기에 생존율 낮은 적응증이 몇 개 몰려 있죠. 담낭암도 생존율이 5% 미만이고 저기 노란색의 췌장암도 극악의 생존율을 보여줍니다. 딱 봐도 췌장은 위장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위치죠. 담낭의 역할은 무엇이냐? 간에서 분비된 담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해두는 창고 역할입니다. 창고에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참고로 담도라는 건 복도와 같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담낭에서도 길이 나 있고 간에서도 길이 나 있죠. 담도입니다. 간 안에 있는 건 간내 담도라고 하고 간 밖으로 나온 건 간외 담도라고 합니다. 간내 담도에서 간외 담도로 가고 12지장에 연결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5월 3일 공매도가 거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뉴스 기사로 대응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온 것이죠. 바로 완전 간해가 관찰된 겁니다. 리보세라닙은 완전 간해가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시큰둥할 수 있는데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낭암은 5년 생존율이 5% 미만이거든요. 예후가 안 좋은 극악의 적응증에서 리보세라닙은 완전 간해라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